(3월)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손해보험 우리 자격시험인데요. 1월, 2월 달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저희가 매번 출제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세법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이나 저희가 퇴직연금의 그 한도, 그 다음에 나이 제한 같은 게 좀 삭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50세 이하, 50세 뭐 미만, 뭐 50세 이상, 50세 미만 1억 2천만 원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600만 원까지, 또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9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서 제가 그때 연금저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택화재보험 항상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7번 문제까지는 교재상으로 보면 3편이죠.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나오는 비중이 있어요. 뭐 화재보험은 몇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은 몇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기준을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범위도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보상받을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예, 도난이나 분실 손해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죠. 나머지 부분 다 받고요.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그런 화재 손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폭발이나 파열 같은 경우에서 받을 수 없다 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발이나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폭발이나 파열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주택 화재보험에서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게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분실이나 도난은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1번 문제는 항상 뭐 내용상으로 여러분들 쉽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TV를 도난당했으니까 도난 손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재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같은 경우에서만 반드시 폭발이나 파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일시납 보험료율, 장기계약의 일시납 보험료율, 요것도 어떻게 보면 매달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하고 우리가 계속 계약인 경우에, 그죠? 1년 미만짜리 보험인 경우, 1년 미만인 보험에 대해서 갱신할 때 우리가 5% 할인해 주는 거 있죠? 그거 기억하시고 5% 할인해 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서 3년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 미만, 1년 이상, 1년 초과되는 거에서 3년 미만인 그런 장기 계약의 일시납보험입니다. 일시납보험 요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 1년마다 25%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25%. 그러니까 우리가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이 초과해서 2년까지는 25%,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까지는 25%, 2년에서 3년까지는 또 25%.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때는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 50%를 빼주는 개념입니다. 할인해주는 개념이니까 실제로는 100%, 원래는 2년이면은 100%, 200%인데 25%를 빼주니까 175%. 3년일 경우에는 25를 우리가 2번 빼주는 거니까 250%. 요 기준이에요. 그리고 적용하는 그 기준표는 우리 단기유율 기준표는 그 다음 연도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단기유율 계약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2년에서 3년인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단기 계약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미만, 1년 초과 2년 미만이니까 25 빼주니까 175가 되는 거고,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에 가 아니라 1년 초과부터 적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틀렸고, 2년 장기 계약 요율이니까 2년일 때 딱 끝날 때는 얼마예요? 25를 할인해 주니까 175가 맞는 거고, 3년 장기 계약 요율을 딱 하니까 25 두 번 빼주니까 250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원리를 이용해서 암기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1년 기준으로 25%를 할인해 준다. 그죠? 그러니까 2년 딱 됐을 때 25%. 그죠? 그 다음에 3년이 됐을 때
25, 25 합치니까 50%.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뒤에 연도에 단기계약 요율표를 적용한다. 요거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특수건물. 특수건물 우리 화재보험 특수건물이나 뭐 우리가 이제 그 다중이용 업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이제 특수건물 이럴 때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한 그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전체가 다 사망인 경우에 얼마입니까? 1.5억. 사망이나 후유장애일 때는 1.5억. 그죠? 그 다음에 뭐 후유장애하고 부상인 경우에는 물론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부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까지입니까? 네, 3천만 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개 특수건물이나 뭐 재난배상 우리 책임보험에 걸려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우리가 배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1억 5천, 그 다음에 부상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등급 1에서 14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뭡니까?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1억 5천만 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4번 임의배상 책임보험이 아닌 거. 우리 임의배상하고 의무배상이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임의배상 기억하세요. 생산물, 시설, 임원. 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산물이나 시설, 임원배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가스 사고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맹견, 뭐 이런 맹견 배상, 그죠? 맹견 보유, 뭐 소유죠. 맹견 소유인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다 의무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스 사고는 중요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채용시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 배상 책임 보험이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우리 여러분들 체육도장 주변에 태권도장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소상공인들 벌어먹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체육도장업이라든지 당구장업,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골프장은 당연히 규모도 있고,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기업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작은 소상공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체육도장업, 당구장, 골프 연습장.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은 우리가 의무가 아닌데 임의적이지만 골프장은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골프장, 여러분들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장기손해보험의 환급금 지급제도에 대한 사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틀린 거 중에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입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계약이 소멸돼요. 그죠? 80% 이상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0% 이상 환급을 다 해주고 나서는 가입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계약이 소멸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그럼 계약이 소멸되니까 만기 합금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일종의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0% 이상 지급하는 보험 가입 금액의 8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계약이 소멸된다? 맞다. 소멸되는데 만기 환급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죠? 소멸되기 때문에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자동보건제도. 자동보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 미만, 그죠? 보험 가입금액.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개인이 낸 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번 사고가 나도
빼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80%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 복원제도가 적용이 돼서 여러 번 사고가 나도 처음과 똑같이 80% 미만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거지 내가 낸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낸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보면 말장난이에요. 얼핏 보면 다 맞는 지문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입금액. 가입금액.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말할 때 금액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금액을 얘기합니다. 가입금액 또는 금액, 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얘기해주면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가입금액을 얘기하고요. 가액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법률상 이만큼까지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조금 어렵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난이도로 보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장난을 해놨다, 숨겨놨다. 그래서 시험에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우리가 해지는 3개월이 아니라 3년 이내고요. 계약자가 부활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또는 뭐뭐만 이런 거 들어가면 여러분들 의심하시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아니죠. 거절할 수 있겠죠. 내가 부활을 시켜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위험이 높아졌다든지 이러면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부활 시에도 계약 시처럼 계약 체결 시처럼 처음 계약할처럼 우리 고지 의무가 적용된다. 그죠? 부활에는 세 가지가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지 의무가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고지 의무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할 때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이런 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시 해야 된다. 자, 부활 후에 책임 개시는 부활 계획 승인 시점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회사가 내가 받아서 정해주는 거니까 회사의 어떤 약관, 회사의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서 이제 보험 계약이 다시 부활이 돼서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장기 화재 보험에서 주택물건 우리가 병용주택까지는 다 주택물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주택으로 이용되는 뭐 피아노 교습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조산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병용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다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일반 공장 내 기숙사는 공장, 작업장에 군에 있는 건물, 작업장이니까 공장이겠죠. 그래서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택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 연립주택, 주택, 아파트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 플러스 주택으로 사용되는 교습소라든지 조산원 이런 것들까지도 주택으로 해당된다. 이렇게 주택 물건으로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제적격 요건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납입하는 한도는 관계없이 600만 원인데 소득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 원, 또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600만 원 동일합니다. 요 한도까지는 동일한데 4,500만 원은 소득이 적으니까 15%, 그 다음에 4,5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12%를 적용하죠. 15%, 12%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 해주는 거. 요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600만 원하고 4,500만 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옛날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은 우리가 연금저축의 세제 적격 요건은 연금, 납입, 이런 우리가 가입 연령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 조건이 없죠. 그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납입기간은 5년 이상. 그 다음에, 55세 이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거, 연 1,800만 원까지 우리가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에 대해서 또는 퇴직연금에서 세액 공제되는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요 한도난 바뀐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다음 12번 다음 중 연금저축 해지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합과세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정이 있으면 연금 저축에서 우리가 종합과세가 되는데 연금소득으로 우리가 분리과세 할 수 있는데요. 연금소득세를 부과해서 분리과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종합과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용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필요해서 빼가는 거니까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선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파산이라든지 천재지변, 그 다음에 해외 이주 또는 가족의 요양으로 3개월 이상 그죠? 요양일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에서는 3개월 이상, 퇴직연금에서는 6개월 이상 가족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중도 인출을 해도 우리가 퇴직연금 소득세라든지 연금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 12번. 저희가 이제 문제가 좀 번호가 잘못됐습니다. 12번.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순서, 우리가 인출 순서,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로 돈을 빼가냐면요. 퇴직연금에서 우리가 인출할 수 있냐면 처음에는 내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 제외 금액에서 먼저 뺐고요. 그 다음에 내가 퇴직소득 중에 이연해서 뒤로 밀어놓은 소득에서 빼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그 밖에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냥 과이그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잘 따서 과이그. 그래서 과세가 먼저 뽑고 과세 제외되는 게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연 퇴직소득에서 뽑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소득에서 뺐습니다. 13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의 특별법이고요. 그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과실주의라고 하는 조건부 무과실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무과실주의가 아니라 민법은 우리가 무과실주의를 택하지만 자동차 배상 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조건부 무과실주의를 택하고 있고 책임의 주체는 누구다?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행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틀린 부분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의무보험 반드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책임보험이라고 했는데요. 그죠? 지금도 자동차 책임보험 같은 경우 의무보험이죠. 그래서 의무보험에는 뭘 가입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용이 있고 비사업용인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일반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인 1과 대물 2천만 원 한도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안 되면 과태료를 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인 1 반드시 가입하고 대인 2도 우리가 가입을 합니다. 1억 원까지 가입하고 대물 배상 가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거 우리가 대인배상 2가 아니라 대인배상 1과 대물을 보상하고 있고 대물 배상의 보상 한도는 한 사고당 1천만 원 한도가 아니라 2천만 원 한도고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권이 제한되겠죠. 당연히 임의적으로 해지하면 안 되겠죠. 의무보험이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손해범위 내에서 무한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는 유한으로 보상하는데 한 사고당 보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수건물처럼 일반적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부상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상받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담보의 피보험자.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외웁니까 여러분들? 기친, 승, 사, 운. 앞자만 따서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 고르는 분이니까 기, 승, 사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동차 취급업자는 우리가 담보의 피보험자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대물보상에서 자동차 취급업자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6번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거 고르는 문제 중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수리비하고 그죠? 뭐 열처리 도장료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액, 그죠? 피해 금액 가액의 120%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120%까지. 120%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열처리 도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 전액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자, 수리비용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직전 가액의 120% 한도, 120% 한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리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하게 우리가 보상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비나 열처리 도장료 같은 경우는,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0% 한도, 그죠? 실제 수리비용의 120% 한도까지 보상을 해주고, 열처리 도장료 같은 경우는 차의 연도, 차의 사용 연한과 관계없이 우리가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 손해보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자동차보험 우선지급금. 우선지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근거하는 거고요. 치료비는, 자, 우리가 치료비를 우선 지급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50%만 지급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큰 치료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전액을 보상하고 있고요. 대물배상은 50%, 후유장애 발생 시 또는 위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상실수익의 50%를 지급한다. 자, 우리 기억하실 때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편 같은 경우 손해보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까지 1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자동차 보험이 5문제고요. 또 우리가 화재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뭐 화재보험 3문제, 장기손해보험 3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이 11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나오는 부분에서 1문제나 2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준비하실 때 3편 첫 번에 17번까지 준비하시는, 우리 손해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자동차 보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손해보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 2문제가 나오니까요. 쉬운 문제로 2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같이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